다항식 사차 연산입니다. 몇 가지의 용어를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동류항이에요. 동류 뭐죠? 동료죠, 동료, 일종의. 자, 그래서 다항식에서, 자, 동료는 뭐죠? 보니까 문자도 같고요. 그 다음에 뭐요? 차수도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림 차수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요? 내림. 차수가 점점점 내려가도록,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정리하는 걸 우리는 내림 차수에서 차수가 높은 항에서 낮은 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걸 우리는 내림 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일 때는요.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의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먼저 해줘요. 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별표 찾을까요? 동류항끼리만 계산합니다. 덧셈과 뺄셈은 항상 동류항끼리예요. 자, 그 다음에요. 곱셈은 지수법칙,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정계를 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요거는 정리를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 일단 정계를 해요. 분배법칙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합니다. 자, 4번에 별표 하실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보시면 A라는 식을 뭘로 나눠요? B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죠. 자,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5를 3으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A, B, Q, 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처럼 이렇게 정리한대요. A라는 건 나누는 거에 몫을 곱해주시고 R을 나머지를 더합니다. 그러면 5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나눈 숫자가 3이고요.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 이렇게 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준 거를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가 0이면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볼까요?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를 먼저 정리할 텐데요. 자, 다항식의 차수는 문자의 거듭 제곱의 지수라고 한다. 뭐 어렵지 않죠? 몇 차예요? x가 1차니까 1차, x가 2차니까 2차, x가 3차니까 3차 이렇게 차수를 얘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다항식은 뭐예요? x에 대한 몇 개의 단항식의 합. 결국 뭐죠? 다항식은 말 그대로 단항식이 묶여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x를 가지지 않는 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x가 뭐인 항? 차수가 0인 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 곱셈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수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하죠. 여기다 플러스 차수만 같은 게 아니라 문자도 같아야 돼요. 자, 보시면 x의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근데 보니까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모두 차수도 같고 문자도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이런 항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는 내림 차수인데요. 차수가 어떻게 해요? 낮아지도록. 결국 무슨 말이야?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내림 차순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1차, 3차, 상수, 그 다음에 4차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차수가 높은 4차 쓰고, 그 다음에 3차 쓰고, 2차는 없으니까 1차 쓰고, 그 다음에 상수. 오름차순은 반대겠죠.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올라가도록 정리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박스에다가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는데, 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을까요? 너무 많이 해서 안 외워도 됩니다. 대신 한번 눈으로 잘 보시면 돼요. 자, 연산한 거 볼까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제가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동류항끼리만 덧셈하고 뺄셈이에요. 자,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각각 다음처럼 X라는 식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두 개를 덧셈한다. 그럼 무조건 빼고 더하는 게 아니라 우선 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3차 있죠. 여기 보니까 3차 있네요. 그러면 3차끼리만 더해요. 자, 여기에 2차 있고 여기에 2차 있네요. 그러면 2차끼리만 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 있고 상수 있으니까 상수끼리만 더해요. 그래서 3차는 뒤로 빼내면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2x 3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1이 돼서 x의 제곱이 됐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4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동류항끼리만 연산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환법칙 선집된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그냥 교환법칙 선집을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동류항끼리 한다라고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시면 곱셈과 뭐가 되어 있어요? 이제 나눗셈을 외울 건데요. 곱셈일 때 제가 뭐라고 써놨죠? 우선은 전개를 합니다. 분배법칙하고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곱셈 공식을 변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이 뭐냐?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했죠? 이렇게 지수가 나오면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어떻게 준다? 더해준다. 밑이 지금처럼 m이고 전체에 묶여져 있으면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진다.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분배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를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항이 요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XY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동류항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묶어내서 다음처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좀 더 긴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분배하고 또 요렇게 분배하고 또 요렇게 분배해요. 무조건. 그럼 다 분배한 다음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동류항끼리 묶어주십니다. 자, x의 4승 있죠? x의 3승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지워지겠죠? 됐습니까? x의 제곱이 있는데 요거 지워지니까 x의 제곱만 남았을 거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x 있고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두 개 지울 거고 그럼 1만 남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덧셈과 뺄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나눗셈은 다음처럼 이렇게 되는데 굳이 열 필요 없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두 가지가 있는 표현은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정리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일단 직접 나누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직접 나누냐? 자, 두 개의 식을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A를 B로 나누니까 A를 요걸로 나누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주는데 자, 보시면 2차고 이건 3차니까 자, x의 제곱이고 여기는 2x의 3승이니까 이거와 같은 최고차항에 있는 개수와 차수 같동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2x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x의 3승, 이렇게 곱하면 2x의 4x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4x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해줘요? 빼줍니다. 그러면 요거 지워질 거고, 자, 7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상수는 없으니까 그냥 3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보니까 여기는 3x의 제곱인데 여기는 x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을 곱해줘요. 그러면 3하고 x 곱하면 3x제곱 되겠죠. 3하고 2x 곱하면 6x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2 곱하면 6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주면 다음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원래 주어진 식은 요게 몫이죠. 요게 나눈 숫자죠. 그래서 원래 나누려는 숫자에다 몫을 곱해주고 아래쪽에 남아있는 나머지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2x의 3승 플러스 3, x의 제곱 플러스 1은 자, 요 식은 요걸로 나눴죠. 그러면 나누는 숫자가 2x-1이 될 거고요. 요게 몫이 되네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요게 뭐예요? 나머지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몫과 나머지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다음 형태의 규칙에 맞춰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에 보시면 다음처럼 다항식이 다른 표 없고 요것만 보세요. 여기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는 절대로 나눈 숫자보다 같을 수도 없고 무조건 작아야 된다. 맞죠? 자, 우리가 4가 있고 3이 있으면 3은 4로 나눌 수 있지만 4는 3으로 나눌 수가 3은 4로 나눌 수 있지만 4는 3으로 나눌 수가 없죠. 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나눈 수보다 차수도 작아야 되고 크기도 작아야 됩니다.